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하나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 매매 복귀와 뭐 간단하게 했어요.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특강 학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 매매 복귀와 어떻게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교육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이 복귀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소유님께서도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요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공부를 미친 듯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친 듯이. 네. 그래서 당일 흐름, 분티, 당일 흐름 당연히 봐야 되겠고, 그 종목이 일봉상 어떤 위치였는지, 왜 올라갔는지까지 다 공부를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차트와 모멘텀 공부다. 그냥 싹 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 주식은 반복입니다. 반복. 네, 반복됩니다. 딱 정형화돼서, 뭐, 1 더하기 1은 2는 아니지만, 뭐, 정말 1 더하기 1은 2처럼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네. 매매를 하다가 내가 모르는 흐름이 나왔다. 안 하면 돼요. 빠져나오면 됩니다.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잘 아는 것만 들이대고, 이건 모르겠는데? 그럼 안 하면 돼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상한가 특징주부터 섹터별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코닉 오토메이션, 요게 스펙에서 뭐 최근에 이제 합병을 한 것 같은데, 뭐 급등을 했어요. 뭐 저는 뭐 건드리질 않았었고, 뭐 일단 상한가 기본적으로 뭐 체크. 이노시스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랑 날 뭐 상한가 점상을 기록했고요. 이 한창 바이오텍도 뭐 기회를 엿봤지만 그냥 뭐 점상이었습니다. 점상이었고, 일단은 거래가 좀 터질 때 일단 뭐 저는 일단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한창 바이오텍 잘하면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거래가 좀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거래 터진다라고 해서 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시가 프리미엄이 좀 낮게 형성이 될 경우에 좀 그러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맥스도 최근에 이제 교육방 이제 요거 위메이드 맥스 뭐 제가 최근에 매매를 역시 했었고 상한가를 좀 찍었고요. 이게 금요일장 그냥 이게 갈 모습이 물론 뭐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맥점이에요 지금. 갈 흐름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맥점이라는 것은 이제 다가오는 또 특별 강의 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제가 차트를 보는 또 기준 중에 하나인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 건전한 조정입니다. 뭐 당장 월요일날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요 정도까지 또 뭐 이만한 선 위에서였던 조정은 뭐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위미드 맥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요 종목들 체크를 계속해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출시니까 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다 앞으로.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차트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맥스가 급등함에 따라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그리고 이제 건전한 조정이에요. 바로 또 이어나간다면 이것도 레드불 자리기도 하네요. 그 밖에 이제 당시에 드래곤 플라이도 좋았고 역시 맥점. 요거 5일선 살아있고요. 여기서 또 이어지는지 체크해야 될 종목이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서는 캠시스 관련해서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주식 1분 하이라이트 영상 가장 핫했던 종목이에요. 금요일장. 그래서 오전부터 해가지고 요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이제 교육방이 계속 좀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8월 3일날 요때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요 영상을 클릭하시면 55초입니다. 왜 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오늘 이제 영상으로 KPF라는
종목 요 영상 아니, 이 영상을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KPF의 이날 앞부분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다들 요날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것도 이제 결국 중요한 자리들을 뛰어넘는 갭으로 돌파를 좀 했었고, 캠식스도 최근에 이러한 결국에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이 갭이라는 것은 개인들만의 힘으로 만들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차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도 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뭐 더 이상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만 조금 흘러갈 것 같고요. 요때 이 영상 그냥 보시면 요런 차트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온 음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요거 그리고 이 두 개의 영상들을 포스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주식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자, 그 다음에, 캠시스와, 아무튼 그래서, 캠시스는, 뭐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요게, 만약에 소카 관련해서만 나왔더라면 저는 조금, 근데 이게 개별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카는 요 밑에 보시면은 수요 예측, 실패, 기간 예측 경쟁률, 이거 좀 흥행에는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고평가 논란,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캠시스가 단순히 그러한 부분이었더라면 이것도 제가 체크를 못했네. 삼성전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일 이내에 또다시 이제 공시를 하겠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캠시스와 이제 퓨런티어고, 퓨런티어도 사실 차트는 뭐 볼만하죠. 제 기준에서는 생명선을 지켜야 되는데 벗어났고 저항받고 근데 돌파를 했어요. 이제는 이제 요 자리를 훼손하기 전까지는 조정 나오더라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차트만 보면 캠시스 뭐 좋았는데 캠시스가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EM 플러스였나 요것도 있었어요. 캠시스와 함께 엮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캠시스가 또 질주를 하면 EM 플러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좋았고, 요 직전에 의미 있었던 라인, 그리고 오일선 이제 훼손하기 전까지는 체크를 기본적으로 해 보시고, 에코프로 일단 에코프로도 교육방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세력선 돌파를 이때 했어요. 세력선 돌파. 이 세력선이라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제가 강의를 하는 그 모든 어떠한 것도 특별할 건 없어요. 다 추세, 돌파, 지지, 저하, 이 차트 안에서 또 제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좀 정해놓고 보는 것일 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는데 아직 좀 미숙하시거나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세력선 최근에 바로 좀 생각이 나는 게 셀트리온도 요 밑에 넣어놨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금요일장 굉장히 핫했습니다. 요 앞쪽에 요렇게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죠? 직전에 요 뿅 하고 거래 많이 터진 요 날도 소화하면서 뿅 하고 또 튀어나왔었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참으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60% 넘게 빠졌는데 최근에 요때부터 좋더라. 생명선을 지키고 올라오고 지키고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좋았으니까 당연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여기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앞타바이오, 그 다음에 제가 HPO, 그리고 TNR 바이오팩, 알테오제, 레고캠 바이오, HLB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순서대로 그래서 에코프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 지금은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그러니까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5일선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간 가격 조정을 겪겠죠. 행보를 할지 빠질지는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당연히 체크를 하시고, 에코프로가 급등함에 따라서 에코프로 HN도 뭐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뭐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 보이지만, 이것도 뭐 밑으로는 이제 생명선, 이왕이면은 여기 강하다면 여기서 그냥 바로 또 치고 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네. 이렇게 차트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러한 이슈 부분들이 있었고,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는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장중에 이것도 이제 결국에 스타트는 생명선을 돌파를 하면서부터고, 생명선 5일선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선을 붙지도 않고 또 점프를 띄웠어요.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장 마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 계속 반복이네요. 포스코 케미칼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아직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을 받았는데 뚫어내는 모습이 장중에 보인다면 뭐 저도 요 종목을 매매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이렇게 연관돼서 올랐던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계속 좀 건드리고 저도 이게 집중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5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튀어 오를 때가 됐는데 좀처럼 움직임이 없지만, 포스코 케미칼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보시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지트로닉스도 역시 좀 봤었는데 뭐 큰 모습은 아니었어요. 요게 이제 레드불 자리거든요. 레드불 검색기에는 아마 포착이 됐을 겁니다. 자, 역시 생명선 뚫어주고 생명선을 좀 지키면서 쏘아주고, 눌렸지만 생명선 지키고 지금 이어지고, 이게 요거는 생명선 추세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 하시면 되겠다. 뭐 하나가 급등을 하면 펫배터리 같이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2차전지, LNF,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코이즈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2차전지 뭐 요렇게 해서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종목이고, 이것도 일단은 세력선을 그러니까 강하게 좀 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한두 차례 뭐 더 뭐 저는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코이즈나 금양이나, 금양도 사실 여기서 조금 개파락이 발생을 했잖아요. 개파락은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이제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또 어떻게 소화를 하고 치고 나가느냐, 상당히 이제 끼를 계속 부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체크를 해볼 것이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참 뭐 최근에 세력선을 돌파를 해서 또 직전에 정을 받았던 자리 뚫어낸 종목입니다. 강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5일선 살려서 가겠죠. 그리고 일단 5일선은 단기 세력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5일선을. 그래서 5일선 위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먹거리예요. 5일선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5일선을 제대로 좀 지켜내지 못한다. 그럼 이제 생명선을 만나러 가는 거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터지지 못했고 생명선을 만났고, 생명선에서도 의미를 좀 갖지를 못했죠. 자, RF세미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이런 전력 반도체 부분이 있었고 체크. 제가 UAM 관련해서 삼형 ENC라는 종목도 기본 교육방에 언제 말씀드렸냐? 요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도 이제 베팅을 했었거든요. 삼형 ENC도 여기 보시면 살짝 복귀가 나올 텐데, 요것도 결국에 스타트는 생명선, 생명선에서 딱 돌파를 해주고 횡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죠?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하면 그 이후에 방향성을 보면 되겠죠. 네. 상방으로 조금 방향성이 나왔었고, 이날도 좀 좋았었다. 이게 좀 가벼운 종목인데, 뭐 아무튼 네, 좋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런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삼형ENC 베셀 같은 경우도 레드불 시그널에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요거 오랜만에 쭉 생명선을 탔죠. 생명선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보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근데 오늘 요 정도 속도로 하면은 네, 벌써 14분 됐는데, 자, 에이프릴 바이오도 매매를 저는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신규 상장주 공략법 기준에 맞는 두 가지 기준에 다 맞기 때문에 이건 내일도 봐야겠고,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날도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살려내고 조정 밟고 가는지를 보겠다. 아니면 바로 가던.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정 나왔는데 이 조정이 이 몸통을 지키면 가장 나이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5일선이라든지 역시 조정이 또 한번 나온다면 요 자리를 좀 잘 지켜내면서 수하고 올라가는지, 에이프릴 바이오도 참 차트가 제 기준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오는 9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고요. 소카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카, 캠시스, 스톤 브릿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아쉬워요. 터질만한데 터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삼강 MNT도, 삼강 MNT는 이것도 최근 역사상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 자리가 최근에는 요때네요. 요때. 역시 생명선 뚫어내고 좀 기어가다가 레드불 터지고 이전 고점 뚫어내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아마 지난 특별 강의든 1분기였나 2분기 때 3강 MNT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기업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풍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 SK 에코플랜트 인수 효과 이런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급등주 동국 SNC도 긴 박스권 돌파를 해서 현재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원시원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SN 에너지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매 복귀가 있고, 그 밖에 대명 에너지도 매매를 했었고 한데, 그냥 공략하다가 거의 본절선으로 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요 구간 더 이상 이제 빠지진 않고 5일선을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해줬어요. 시간에선 빠졌는데, 개파락하고도 좀 5일선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찔러준다거나, 그런 시나리오가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봐야겠다. 자,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재명 사면, 또 삼성 M&A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지금 다가오는 이제 9일께 8일로 요 사면 심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내일이 8일이고, 그러니까 당장 월요일, 화요일에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미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 스펙 4호도 그렇고. 자,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차트가 계속해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5일선 또 타면서 움직이는지, 아남전자, 그 다음에 우림 PTS,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어떤 발표일날, 만약에 9일날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이미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짝하고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좀 어떤 스케줄 재료가 있을 때 이것도 다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도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네, 유의하시고, UL 로보틱스도 요거는 지금 건전한 조정이죠, 건전한 조정. 조금 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5일선을 조금 더 해치더라도, 저는 체크해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움직이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역시 많습니다. UL 로보, KPF, 영우, DSP, 많아요. 많고 넘어갈게요. 반도체에서 보니까 심대 콜링스가 최근에 심상치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앞쪽에 말씀드렸던 갭은 개인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갭이 나온 종목, 이것도 돈이 들어온 은봉이었고, 요거를 좀 기어가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좀 옆으로 그냥 횡보를 했습니다. 또 지금 시간에서 올랐거든요.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요 앞쪽에는 갭만 띄워놓고 좀 밀려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한번 이렇게 좀 양봉으로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봐야죠, 저도.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요. 내가 대응만 할 수 있다면, 그냥 상관없어요. 대응만 될 수 있다면. 대덕전자, 요런 종목들은 뭐냐면, 대덕전자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딱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결산이에요. 작년. 근데 1분기 실적인데, 보시면 1분기 만에 작년 실적 반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빠졌다가 최근에 똑같아요. 그리고 시장을 타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최근에는 이제 생명선 뚫어내고 계속 5일선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큰 흐름은 아직도 뭐 하락 추세 속에서 그래도 5일선 따라가네, 조금 전환할까 뭐 이런 모습이긴 한데 계속 요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왔었네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를 좀 이제는 좀 저항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근데 뭐 반드시 이게 일단은 요런 상황이고, 대덕전자가 시장이 그죠? 반등을 하면서 조금 생명선 타고 가면서 대덕전자도 이제 흐름을 좀 꺾고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멈췄어요. 하락세가 멈추고 생명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좀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 안 나왔죠. 대덕전자도 괜찮은 지금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밸류상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또 그죠? 주가 위치는 많이 올라와 보이지만 뭐 비싸다라고 볼 수 없는 대덕전자, 그리고 해성 DS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이것도 1분기 실적, 작년 실적 뭐 반 이상 1분기 만에 벌어들인 TLB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좀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차트가 또 좋은 자리. TLB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생명선 역시 돌파하고 생명선 지키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생명선에서 또 갈 종목이라면 여기에서 또 가야 돼요. 갈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또 수렴이 있으니까 요 종목이 나는 뭐 좋아 보인다, 여러 가지 뭐 차트도 좋아 보이고 난 이런 자리가 뭐 좋아라고 하면 또 이렇게 뭐 달려들 수도 있겠죠. 네. 자, 이 정도 뭐만 소개드리고, 오는 10일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또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는 올라가지고 또 여기에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삼영 ENC였나요? 삼영 ENC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쭉 빠졌다가 좀 방향성을 보여주고 생명선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게 등락률의 차이,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뭐, 같은 일봉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에 삼성전자도 여기를 횡보하던 자리를 지켜내서, 상방으로 좀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뺀다면 또 이렇게 좀, 또 그럼 피곤해지겠죠. 시간이 또 필요를 하겠죠. 삼성전자는 이런 모습이고, 드림텍도 있고, 뭐, 폴더블 관련해서 키치 바텍이라든지, 있겠죠. 뭐, 세경,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실적 대비 1분기 실적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파인테크닉스도 그럴 거예요. 그죠? 파인테크닉스도. 그래서, 물론 이제 차트 상황도 사실은 조금 아쉽죠. 요런 추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하향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시 이겨낼지, 요거는, 사실 여기에는 종목들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요 정도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벌써 23분. 아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타미셀. 제가 최근에는 원숭이 두 창을 그냥 거의 좀 저도 관심 밖으로 안 봤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해서, 미코 바이오메드 이런 진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보다 파미셀이 굉장히 돋보였다. 파미셀. 셀티리움 그룹주들 좋다.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식이라든지 옵티팜에서 뉴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옵티팜. 이런 부분. 죽은 돼지. 돼지 장기 이런 부분, 옵티팜, 조화제약 맞나요? 젠백스 요쪽이 이제 관련주인데 시장에 알려져 있는, 시세를 멋지게 주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 결국에는 요 음봉들을 먹어가느냐, 그리고 최근에 생명선 뚫어주고 5일선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지켜갔는데 계속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는 관심 있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제약이 정확하게 요게 뉴스가 나온 부분은 없지만 아마 이런 영향일 수도 있고요. 삼성제약도 체크 계속해 보지 않을까. 아즈텍 WB는 제가 이제 요것도 좀 베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레드불을 수강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아는 자리에서만 싸우거든요. 요게 큐라티스 관련된 뉴스는 장 중에도 아마
쓸 거예요. 요게 갑자기 뭐 시간에 의해서 올라서 시간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 4일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거든요. 요 날은 이제 5일이죠. 5일. 그러니까 차트가 계속 좀 뭔가 끼를 부렸고 이 자리는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 딱 보이죠. 아, 요거 월요일날 터지면 레드불 검색기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좀 베팅을 한 상황인데 뭐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해봐야겠죠. 자, 아즈텍 WB 그리고 박셀바이오,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셀루메드도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딱 보니까 어떤 종목이 생각나냐. 인콘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인콘. 요것도 지금, 인콘, 일단 재료 무시하고 일단 차트만 볼게요. 차트만.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셀루메드도 생명선에서 시세가 나왔고 횡보를 하다가 주춤했는데, 지킬 자리에서 지켰어요. 여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안 봤을 겁니다. 제가 이날도 좀 매매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좀 마무리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행보를 하고 있을 때 방향성이 이제 상방으로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러메드도 보고 있고 박셀바이오도 급등 횡보 상방으로 지금 방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카운터텍 관점에서 셀러메드나 박셀바이오나 또 급등하기 좋은 날에도 해당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또는 5일선 타고 가는지 체크해보자. HLB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뛰어넘고 5일선 이런 부분들 매드팩토도 다 말씀드렸고 넘어갈게요. TNR 보로노이도 사실 교육방에 말씀을 좀 드렸죠. 이날 장중에는 요 종목이 결국에는 생명선을 뚫어냈지만 장중에는 생명선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선 아래에 있는 종목인데요. 돌파를 하면 보면 되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결국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또 뭐 제약바이오도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유로 낙태 관련해가지고 현대약품이 좀 요 자리에서 막 치고 나갔었거든요. 주춤하죠. 지금은 여기에서 5일선 추세가 꺾였어요. 5일선 추세가 꺾이고 맥점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생명선도 지키지 못하고 하지만 세력선은 지키고 있는 자리다.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뭐 있었다. 체크. 방산우주항공이 기산텔레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매를 이날 좀 하긴 했었는데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크게 먹은 건 아니고 뭐 한 1, 2% 내에서 확정을 좀 지었고 역시 이것도 급등한 다음에 뭐 크게 눌리지 않아요. 크게 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고점을 좀 지키고 요 영역을 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좀 먹거리로서 중국, 대만 이런 이슈 장전에도 보시고 장중에도 뭐 어떤 이슈화가 된다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일단 그 중에서 유니오 머테리얼이 차트는 가장 좋고요. 대장이었고 무상증자 뭐 품절주 관련해서 G2 파워가 시간에서 3% 올랐고 G2 파워가 움직이면 항상 또 피코그램도 뭐 뜹니다. 뭐 두 개는 이제 원전과 또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오비덱스, 뭐 양지산 이 정도 뭐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가상화폐도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기술 투자, 요거 넘어갈게요 그냥. 생명선 어쨌든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하고요. 지금은 그냥 급소도 아니고 맥점도 아니고 여기서 레드불은 아마 떴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종목들 정도 보고 있다. 메타버스 NFT 쪽에서 FSN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금요일날 건전한 조정 여기서 좀 바로 좀 이어지는지 볼 수도 있겠고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위즈윅이라든지 FSN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올라가면 또 레드불 자리기도 하니까 뭐 뜨는지 움직이는지 보고요. 한창 세린 비엔즈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원전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급등 횡보하는데 뭘 지켜요? 생명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좀 하향 이탈한다? 경계를 하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모비스라든지 DHI라든지 이 정도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오는 9일 이러한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그래서 사실 미리 움직였죠.
대림, 비행코 요게 가장 많이 움직인 것 같고, 뭐 하치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기본 특강 급소로 볼 수 있어요. 요게 바로 터지지 않고,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밟고 9일날 좀 터진다면 뭐 9일날 레드불 자리기도 하네요. 덕신하우징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최근에 조선 쪽에서 현대 미포조선이 신고가다라고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5일선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5일선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생명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현대 미포조선은 지금은 이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서 1승도 차트가 뭐 나쁘지 않고요. 1승 STX 엔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무림 SP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아지텍 WB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신규 입장에선 조심하자 라는 말씀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는 시간 관계상 지금 디젠스 30분 됐어요. 디젠스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젠스도 사실 조금 벌어져 있어요. 이격도가 생명선과 5일선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요런 어떤 자리든지 내가 대응할 수 있으면 돼요. 저는 뭐 좋아하는 자리고,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급소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게 요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을 돌파를 하고 수월을 하면서 지금 5일선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다른 어떤 재료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새만금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냥 기술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요게 왜 이렇게 5일선 또 따라가나 뭐 싶어가지고 뭐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네. 그리고 뭐 요 영상 이전에 올려드린 이게 요거를 좀 꼭 보시고 제발 실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네. 얼마나 과연 몇 분이나 이런 걸 꾸준히 실천하고 계실까 해보세요. 이렇게 미친 듯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수익에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고 3분기 특별 강의 8월 20일 요 공지도 그냥 오늘 올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잠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특강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 가능하시고요. 오는 특별 강의 요 공지 확인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또 요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오늘 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밤 되시고, 월요일장 모든 분들 다들 기분 좋은 출발, 월요일날 모두 수익으로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